안녕하세요. 어썸클래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상화를 그려보려고 해요. 웬 추상화 하실 것 같은데요. 나의 생각과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추상미술이라서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그런 추상미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추상미술은 무엇인가? 추상화는 무엇인가? 추상화는 사전적 의미로는 가시적 형상을 모방해서 재현하는 방식을 벗어나 점, 선, 면, 색채의 순수의 요소로 구성한 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실주의처럼 사물을 재현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관찰하고 생각해서 작가의 상상력을 담아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상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한번 추상화를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려는 추상 미술도 평소에 제가 작업을 하는 그림이 아니고 집에서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추상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데 그냥 생각을 해서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라든지 사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 그림 등의 여러 곳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오늘 영감을 받는 것은 자연 풍경이에요. 제가 풍경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 이 풍경 사진을 보고 추상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기만의 상상력이 담긴 추상 미술로 표현을 한번 풍경화도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조금 색다르고 좀 더 재미있는 미술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재료입니다. 캔버스 1호짜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크릴을 쓰기 위해서는 붓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붓에 또 필요한 물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지우개, 연필, 또 다른 종이 팔레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풍경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우선은 제가 선택한 풍경 사진은 이거예요. 조금 간단하면서도 좀 쉬운 추상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한 그림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들도 있는 이런 풍경 사진을 조금 준비해 보았어요. 저는 면을 나누어서 풍경 색감을 넣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추상이든 구상이든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완성된 작품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에스키스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에스키스 뜻은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저는 면으로 나눠서 색칠을 할 거라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더 작은 덩어리,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스케치를 하고 색감을 또 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면을 제가 크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필요한 부분은 이 바다 부분과, 그리고 면을 나눌 때 큰 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면이 나뉘어지는 듯하게 자신만의 상상력을 조금 담아서 한번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면을 또 나눌 거고요. 그리고 어둑어둑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도 면을 이렇게 나눠 볼 거고, 그리고 굳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르게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큰 느낌으로 덩어리를 한번 이렇게 이 정도. 아이고, 부러졌어요. 너무 힘을 많이 줬나 봐요. 다른 연필로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힘을 줬더니 연필이 부러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색감이 다른 부분에 나누셔도 되고, 그리고 면을 보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데 색감을 넣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면을 나누시면 좋아요. 그리고 너무 큰 면만 있다면 조금 그림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는 요소에
큰 면도 있고 조금 얇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넓은 면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동그라미 부분 같은 풀을 형성한 면도 있고 있으면 그림이 조금 더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나눠 볼 건데 하늘도 지금 보면 구름이 요렇게 된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 지금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 눈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누면 예쁠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나눠도 되고 아니면 하시다가 이렇게 나눴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조금은 덜 나누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고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1호 사이즈에 맞는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땄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을 따시면 되고 그리고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는 약간 중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요렇게 중심이 필요한데 중심을 잡는 법은 여기 길이를 재고 여기 길이를 재서 이 그림의 중심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의 어느 정도 중심이 이렇게 나뉘어졌죠. 그쵸? 그래서 요거 면을 나눈 거를 여기에 옮겨 볼 건데 큰 덩어리들만 우선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잡고 나면 덩어리를 잡히고 나면 이제 조금씩 작은 덩어리를 나누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런 부분들을 살짝 덩어리를 맞춰주고 처음에는 조금은 이런 잔선들이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선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중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라 크게 형태에 좀 많이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머릿속이나 에스키스 통해서 표현만 하신다면 크게 스케치가 많이 자세하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우리 캔버스에다가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스케치 옮긴 부분에다가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 건데 풍경을 보고 색칠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충은 바다의 색깔과 여기 풀 색깔 그리고 하늘 색깔을 비슷하게 갈 거지만 추상 미술이기 때문에 조금은 간단하게 색칠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림과 실제적인 풍경과 그림이 조금은 다르게 나만의 느낌대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뭐부터 색칠을 할 거냐면 제가 연필로 스케치를 해놨기 때문에 연필에 심이 그리면서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코팅을 한번 할 예정이에요. 자,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우리 아크릴 물감 많이 제가 다뤘었죠. 이렇게 아크릴 물감으로 붓을 가지고 물을 묻힌 다음에 알갱이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여기서 팔레트를 이용을 하셔서 그냥 띡띡띡 묻혀서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물감 팔레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물감의 농도를 맞추신 다음에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안쪽으로 끌어당기듯이 연필심이 조금은 배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진하게 흰색을 칠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연필심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고루 펴 발라주시면 돼요. 캔버스는
종이처럼 그렇게 빨리 스며드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어떻게 보면 캔버스 위에 얹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캔버스를 하실 때 덧칠을 하고 싶거나 하시면 충분히 건조 후에 덧칠을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건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덧칠을 하시게 되면 물감이 벗겨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물이 많다거나 하면 또 물감이 벗겨지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히 색칠을 한번 해봤어요. 건조를 시킬 때까지 좀 드라이기나 이런 거를 좀 말려주셔도 되고, 저는 이 건조를 할 동안 여기 색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다를 먼저 색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바다 색을 한번 조색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색상에서 만들어 쓰셔도 좋고 그대로 원색을 쓰셔도 좋아요. 여기도 조금 연한 색이고 여기 연두색도 조금 연한 색이라 여기 이 색상 파란색보다는 조금은 짙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색을 살짝 넣어보도록 할까요? 검정색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검정색을 쓰시면 약간 탁해질 수도 있겠죠. 살짝 한번 조색을 내가 칠할 만큼의 양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래의 색에다가 초록색을 살짝 찍어서 색감을 조색을 만드시고 물도 같이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물이 없이 조색을 하셔서 여기 칠하다 보면 잘 안 발린 경우가 살짝 생겨요. 그러면 물을 넣게 되면 색감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원색으로 칠을 할 때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칠해지지가 않겠죠. 여기 있는 색상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어둡게. 여기는 좀 예쁜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제 그림에는 오늘은 어두운 색을 쓰고 싶어요. 마음이 어둡나 봐요. 자, 어두운 색상을 물을 같이 농도로 맞췄어요. 자, 말라졌는지 확인을 해보고 조금은 묻어 나오는데 붓을 조금 바꿔서 칠해보도록 할게요. 아크릴 물감은 특성상 마르지 않을 때는 수성이에요. 그래서 마르고 나면 내수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대로 굳어져 버리면 붓이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하시고 씻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칠해보도록 할게요. 아크릴 칠하실 때는 한 번에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도 깨끗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2번 정도를 색칠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감을 칠하실 때 꾹 눌리면 여기 주변에 나오는 물감들을 정리를 따로 안 하시면 이대로 말라버려요. 그러면 두께감이 생기면서 예쁘지 않게 마르게 되겠죠. 그래서 다 조금 펴 발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림을 보관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부분에도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답니다. 자, 이렇게 채색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대로 놔두고 마르고 나서 한 번 더 칠을 할 거예요. 바로 옆에를 칠하면 조금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풀을 넓으면 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진 초록색, 연두색 계열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칠을 하셔도 좋고 흰색이라든지 노란색을 조금 섞어서 색을 만드셔서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색감들이 그림에 있으면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감들을 가지고 좀 단계를 내보는 것도 좀 좋을 듯해요. 앞에는 조금 진한 연두색,
펴 바른다고 1단계는 그냥 펴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을 연장을 시켜서 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크릴 물감은 브랜드마다 조금 느낌이 달라요. 지금 제가 3가지, 4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제품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색감을 물을 많이 그렇게 많이 팔레트 상에서 이렇게 많이 풀지 않아도 이 브랜드는 잘 발려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물감보다는 조금 잘 풀리는 화장품을 치면 약간 묽은 에센스 같은 농도기 때문에 잘 풀리는 물감 중에 하나예요. 이 옆에도 색칠을 하기 전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는 흰색을 살짝 섞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물감을 최대한 많이 쓰지 않고 내가 가진 물감 중에서 조색을 하시거나 색감 차이를 주셔가지고 색을 칠하시면 통일성 있게끔 색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여기 제가 나뉘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아까 전보다는 좀 진한 색감들로 이렇게. 그러면 벌써 한 가지 그린색을 가지고 세 가지 그린색을 표현을 했어요. 그죠? 2번 정도 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가 무슨 색을 썼는지 어떤 색을 썼는지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그 색을 바로 찾거나 조색을 하기가 조금 쉽도록 연두색에서 조금 밝은 연두색이죠. 자, 잘 칠해졌어요. 그리고 남은 물감에도 첫 번째 초벌을 색칠하실 때는 그냥 두께감만 생기지 않도록 맨날 물감이 푹 하고 나왔어. 잘 풀어서 그리고 면을 나누실 때는 너무 직선적인 선을 쓰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헤어적인 느낌을 나타내실 때에는 약간 리듬감 있게 굴곡이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선을 쓰셔서 면을 나누시면 예쁘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밑에 부분. 일단 이 정도로 색칠을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아까 2단계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감이 아크릴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건조가 돼요. 그래서 이 물감을 그냥 두면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색을 다시 바르는 것도 건조가 되기 전에 바르는 것도 중요해요. 자, 2번 정도 올라가니까 어떠세요? 색감 좀 더 진해지면서도 아까 첫 번째 발랐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해지죠. 지금 보니까 한 3번 정도 올리면 더 예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칠을 했고 나중에 한 번 더 칠을 할게요. 옆면에도
두 번째 칠을 하실 때는 약간 물기가 없는 상태로 칠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물이 없는 상태가 너무 묽으면, 두 번째 상태가 너무 묽게 되면 색감도 잘 발려지지 않을 뿐더러 밑에 있는 색이 올라오는 경우가, 닦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르실 때 많이 뻑뻑한 상태는 아니지만 살짝 물기를 뺀 상태에서 칠해주시면 깔끔히 이렇게 붓자국이 생기기 쉽답니다. 물기가 많으면. 그리고 이렇게 칠을 하시다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조 후에 색깔을 바꿔보셔도 돼요. 아크릴의 장점은 또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다른 물감들은 수채화나 유화적인 물감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 나왔다면 아크릴 물감은 20세기에 나온 물감이에요. 그래서 벽화용으로 나온 물감이기 때문에 건조도 빠르고 방수도 되고 유화와 수채화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저 색깔 바꿔볼게요. 여기 조금 이것처럼 어두워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풀 부분은 거진 다 칠해서 이제 2번 정도 더 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바다 부분 한 번 더 칠해 보도록 할게요. 아크릴은 좀 시간을 두시면서 한 번에 다 칠하지 마시고 2번, 3번 정도 칠해야 깔끔하게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3번 정도 칠을 하니까 더 깔끔해지면서 예뻐졌어요. 그죠? 두세 번 칠을 하니까 색감이 훨씬 더 예뻐지죠. 조금 더 깔끔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조금 옆으로 옮겨 놓고 다시 오늘은 추상 미술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미술은 시각적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순히 내가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미술을 체험하시고 관찰하시고 표현하신다면 미술이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